안녕하세요. 화장품 연구장입니다. 오늘은 유아에게 바를 좋은 선크림 그리고 청소년과 어른의 일상용으로 좋은 선크림의 조건에 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그 조건 첫 번째는 100%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 그리고 논나노입니다. 피부에 좀 더 안전하고 좋으려면 선크림 내용물에서 가장 중요한 자외선 차단제의 구성은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로 100% 구성된 것이 좋습니다. 장기적인 피부 관리 차원에서 조금이라도 더 피부를 생각한다면 화학적 자외선 차단제로 자외선을 흡수하여 차단시키는 것보다는 피부 겉에서 자외선을 반사시키는 원리의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가 좀 더 좋습니다. 이런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로 이루어진 무기자차인지 구분하는 방법은 쉬운 편입니다. 화학적 자외선 차단제는 종류가 많지만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는 티타늄 디옥사이드와 징크 옥사이드 두 가지거든요. 전성분상 티타늄 디옥사이드, 징크 옥사이드 앞쪽에 위치하지 않거나 앞뒤로 복잡한 성분 명칭이 있을 경우에 유기자차인지 의심하시면 됩니다. 만약 모르시겠으면 여기에 댓글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또한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시면서 백탁을 줄이기 위하여 나노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막 되게 해롭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혹시 조금이라도 덜하는 개념하에서 나노화되지 않은 것을 고려하심이 어떨까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조건은 실리콘 베이스가 아닌 것입니다. 무기자차에다가 나노화되지 않은 선크림은 백탁과 사용감에서 유기자차에 비하여 단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이런 경우 실리콘을 베이스로 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함량은 보통 기초 화장품보다 훨씬 많을 수밖에 없고요. 장기적인 피부 관리 차원에서는 단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기술도 그만큼 발전하였고 실리콘이 베이스가 아니면서도 예전에 비해서는 비교도 안 되게 백탁과 사용감이 개선되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백탁의 경우 바르는 방법을 너무 비비지 말고 톡톡 두드리면서 천천히 바르는 방법으로 꽤 개선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조건은 SPF 30 내외인 것입니다. 일상에서 사용할 선크림의 SPF 지수는 차단율, 화학 성분의 첨가량, 그에 따른 피부의 부담 가중 등을 생각하였을 때 30 내외면 적당합니다. SPF 지수가 50인 선크림들은 해변가, 등산, 스키장 등에 가셨을 때 사용하시면 적당합니다. 그리고 이 정도 지수의 선크림들은 어차피 화학적 자외선 차단제를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여도 나노화 되었을 테고요. 이 정도 지수의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만 사용하였고 나노화 되지 않았다면 대부분 백탁과 사용감 때문에 사용하시기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네 번째 조건은 적당한 워터프루프 능력입니다. 워터프루프 능력이란 물이나 땀에 안 씻겨나가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 워터프루프 능력이 어느 정도 있는 무기자차여야 보통 아침에 바르고 어느 정도 시간 지날 때까지 자외선 차단 능력이 유지하게 됩니다. 다만 이것도 너무 과한 경우 피부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일상용으로는 적당한 것이 좋고요. 이것 또한 워터프루프 능력이 꽤 센 것들은 해변가, 등산 등을 가셨을 때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간혹 너무 천연을 컨셉으로 하는 선크림의 경우 워터프루프 능력이 많이 떨어지거나 없을 수 있는데요. 이런 선크림들은 겨울 건조한 환경, 땀이 거의 나지 않는 경우에 사용하시는 것을 고려하심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유아에게 바를 선크림 그리고 청소년 어른들에게도 일상용으로 좋은 선크림에 해당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선크림 좀 알려달라고 하실 수도 있겠죠? 멀리 안 가셔도 됩니다. 여기에 댓글로 물어보세요.